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위믹스 관련된 소식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식과 전체 시장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매우 좀 안타깝지만 위믹스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난 21년도 11월 때 2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2년도 11월 7일 기준으로 547원대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대략 시총으로 따졌을 때는 4천억 원 정도 사라졌고, 이번에 상패 결정이 이제 되면 더더더 시총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판결 사이에서도 위아래로 거의 움직였던 폭이 50% 정도 넘게 움직였고요. 위아래로 쳤습니다. 이때도 뭐 대부분 또 사전 유출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또 위로 많이 튀기도 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계속 대기 타면서 언제 소식이 나올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또 늦게나마 나와서 해당 커뮤니테이터가 곧바로 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네,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는 보단 소송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단 소송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원고로서 의무자인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보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좋게 못해도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하한가에 거의 근접한 형태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았을 때는 그런 당정 여나 야가 간담회 루나 사태 이후에 또 뭐 FTX 사태에도 간담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거래소를 미워해봐야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간에 숨은 뒤에 있는 그림자들이 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썩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도 때부터 5년 동안 아무것도 성과가 나왔던 게 없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사진 찍기용으로 간담회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믹스가 어떻게 보면 빗썸, 업비트 이렇게 이제 또 제외되고 나머지 거래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약간 시장에 변수가 좀 많고 위험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가 만약에 위메이드 대표라고 했으면 해외 상장에 더 공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상장을 더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빨리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 하락했던 그 소화 물량만 끝나면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났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여러 거래소 마켓에 상장이 되어져 있으니 화력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진짜 정말 진성충,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 찐팬들은 그대로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하단에 있는 마지노선도 이렇게 거래소가 매우 적은 것 대비보다는 더 많은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투자를 했었을 때 느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또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죠. 이건 FTX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뭐 뒤에서는 금감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또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당연히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파스 대표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칼자루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일단 은행 계좌 다 라이센스 다 박탈시켜버리고 거래소에 있는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도 박탈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래소가 나쁘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계속 중립을 이야기하고 거기 숨은 그림자가 여전히 국회의원들을 미워해야지 이게 정당한 형태인 거지, 거래소를 미워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법을 만들어야 기준점이 나오는 건데 뭐 거래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제가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래소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장 대표의 근황 소식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3프로TV 언더스탠딩이라는 또 세컨 채널에서 이제 장 대표의 인터뷰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장 대표의 심신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심신이 불안할까 했는데 스톡옵션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장 대표가 거의 1,000억 원 가량의 스톡옵션을 또 이렇게 기간도 길어요. 25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170억 정도 해서 급여만 7억 원, 상여금이 81억 원 이런 형태로 있는데 무슨 심신이 그러는지 전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스톡옵션이 과연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있냐 인데, 본인이 책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럴 때만 또 반납이 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08년도 때 스톡옵션 반납 규모가 가장 컸고요. 아무래도 장 대표도 지금 심신이 불안했던 요지는 아무래도 저 스톡옵션이 나중에 자기가 못 받을까봐, 자기 책임 과실 여부가 워낙 크잖아요. 자기가 진두지휘로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3패 법정 공방을 두고 위메이드 파트너사들이 지지 물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죠. 예, 위믹스에서 또 위메이드 측에서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줬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위메이드 샌드박스와 또 블록체인 제휴를 맺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한 긍정적인 목소리와 체계적인 형태로 더 할 수 있을 만한 채널을 하나 더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샌드박스도 지금 사업 구조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이 시너지 효과는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위믹스 입장문을 더 보았을 때, 이제 국내 4대 거래소 어차피 상폐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해외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소식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바로 모았던 1,000만원 돈이 19만원이 됐어요. 20대 여성의 통곡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20대 A씨가 1년 전에 적금을 해지해서 위믹스에 투자를 했고 1,000만원어치 사들었다. 그러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이 나와줌으로써 추가 매수와 손절 사이에 갈등을 했다. 손해를 감수하고 팔았다. A씨가 건진 금액은 19만원에 불과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본인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연 그러면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자, 본안 소송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본안 소송이 이겼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과연 업비트에서 상장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주관적인 내용이겠지만 과거에 그런 역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박하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재상장하는 경우만 있었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느낀 점은
여기에서 본인이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승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래소가 무조건 상장을 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목적성이 꼭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겼다라고 해서 상장이 가능할 여지는 그게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위법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증명 부분이지, 이걸 안 했으니까 다시 재상장 해주세요 요청을 해도 어차피 그쪽에 있는 닥사 측에서는 이미 싸웠는데, 그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라고 해서 될까요? 진흙탕 싸움은 이미 진행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예, 된다라고 해도 극히 드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댓글에도 여기서 중요한 건 위믹스 피해 없고 업비트 피해 없고 투자자만 죽었다,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결국엔 답은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메이드 장영국 위믹스 상패에도 우리 회사 건재하죠. 예, 지금도 위믹스만 상패가 되는 거지. 위메이드 주식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56만 주나 되죠. 예, 54만 주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또 그런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우리만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장 대표가 본인의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관련된 분에 거의 매일 밤 새면서 요청에 대응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면서 충분히 소명을 했지만 국내 거래 관련 불합리한 결정이 방금 전에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분 직원들도 수장이 이것도 약간 직원들 또 인터뷰해보면 갑질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웠다라고 했어요. 밤을 샜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근로자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다. 예, 몇 가지가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며칠을 밤을 샜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진짜 이거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걸려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리고 위믹스 파이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상폐가 되었으면 이 이벤트도 300만 원 상당을 하는 게 아니고 못해도 1억 원이나 못해도 10억 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얘네 54만 주, 6만 주 이렇게 받았으면 금액으로만 따져도 900억 원 넘는데, 여기에서 못해도 한 100억 원 정도는 베팅을 해야 가격의 하방 직성이 좀 멈추지 않겠습니까?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혀 구원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상자산 권법이 또 금감원 NFT도 가상자산 최종 포함이 됐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세요? 어차피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도. 예, 왜냐면 다들 안 맞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딱 지목을 해줬어요. 야, 너 금융위 네가 알아서 해. 나 하기 싫은데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NFT나 나머지 좀 애매한 부분도 금융위원회가 다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금융위원회는 원래부터 과거에 있었던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이랬던 사람들에 있는 발언을 보게 되면 코인 별로 안 좋아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의 대부분 자산은 부동산에 있다. 차라리 부동산을 막 때리면, 원투퍼치 때리면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코인이니까 아주 사정없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신사월 가상자산 권법을 만든다는 건 자본시장법 이야기가 간담회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자본시장법하고 좀 많이 이제 좀 선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좀 안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으로 삼성 미래자산운용이 내년에 홍콩에서 암호화폐 선물 ETF를 출시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PMI 1조 NFT 코인 다단계 판친다 라고 해서 발생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좀 이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왜 이때 좀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ISMS 도입하면서 대부분 또 이때까지는 중소거래소도 가두리로 돌리면서 어찌저찌 뭐 좀 돌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박탈을 하게 됩니다. 왜냐? 너희들 이거 ISMS 정도까지 준수하는 사항 못 지키면 나 박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번에 시장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중국이 방역 규제 대폭 완화로 긍정적으로 좀 보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가 거의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바로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소식으로 이제 소식의 호재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는 침체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유가는 72달러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인데 중국의 경기 지표가 여전히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더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의견을 주셨던 내용에 거의 거물급 인사 두 분을 한번 채택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블랙록 부회장이 지금의 높은 금리는 고정 수익의 투자자의 선물이다. 높은 인플레가 수년에 지속하고 침체도 닥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기나 중기 국채에 좀 유망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두기도 했었고요. 여기에서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일단 돈의 흐름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국채로 이제 들어가는 비중이 꽤 되겠고 채권 쪽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쪽에 돈이 곳간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곳간, 그 다음 곳간, 그 다음 곳간이 되어야 코인 쪽으로 남는 자금이 들어가는 구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슨그룹의 수석 전략가도 마찬가지로 침체에 닥친다고 곡사의 약세장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침체가 시작하는 시점이 곧바로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공포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이번에 매출 급감에 따른 우려감을 또 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대비 50% 이상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코인베이스 매출 5.9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1년 4분기 당시 실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코인베이스도 41달러 선으로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믹스 투자자분들도 계속 들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국내에서 상폐가 되었을 경우 그 상폐에 있었던 경우에 있는 거래 기록을 계속 거래소가 유지를 해줄 것인지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공통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세금법이 이번 주 중 9일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9일 이전에 안 나오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지막 한 발이 남아져 있는 것도 금투세 어떻게 될 것이냐. 암호화폐 세금법도 금투세 안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온체인 지표의 활성 주소수가 올라갈 때마다 최저점을 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도 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중순과
그리고 하순 부분, 중순에 뭐가 있습니까? FOMC 이제 마지막 금리 발표 내용이 있고 점도표도 나오게 되죠. 점도표 위치에 따라서 코인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미국 증시에 또 추종을 해서 커플링이 될 것인지 디커플링이 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 1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 마운트 곡스에서 이제 받았던 물량이 이제 신청 기간이 1월 중순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또 지급 날짜가 내년 안에는 거의 다 지급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에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여전히 시장 어렵지만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알트코인에 물 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참 이 이야기 빼먹을 뻔했네요. 위믹스를 만약에 들고 계셨던 분이 상패가 되고 나서 다시 이게 재상장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도 이것도 만약에 세금이 적용이 된 시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시점 기일점으로 찍힐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유한 것으로 찍힐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복잡해요. 그래서 세금 좀 정리를 해놓고 세금을 걷던지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나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